여러분, 자살은 개인의 극단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일 때문에 떠밀린 비극일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사건을 수행하신 박소연 노무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 인터뷰상 박소연 노무사입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좀 예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경우, 두 번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경우, 세 번째, 그 밖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이 세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님, 실제로 좀 어떤 직종에서 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 특정 직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업무 과부하, 괴롭힘, 부적절한 직장 문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직종이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의 고인도 영업사원이었는데 업무 과부하와 조직 내 문제들이 겹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저희 사무실로 한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경위인지 한번 여쭤보니 따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버님, 어머님을 뵈었을 때 사실 따님이 어떠한 경위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계시지는 못하셨었는데요. 따로 살고 있기도 하고 고인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따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고인이 생전에 일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인의 아버님께서 혼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청해오다 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고인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좀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모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료는 고인의 휴대폰밖에 없었는데요. 유족과 같이 고인의 휴대폰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특별히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동료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수면 양압기 렌탈 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출장과 설치, AS 전부를 담당하다 보니 업무 실수가 참 잦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고인이 출장이 많다 보니 교통사고도 많이 내게 되셨고 고객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면 당연히 업무에서도 서툴고 또 적응하는 단계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수가 퇴사하면서 고인이 사수의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고인이 관리하던 환자의 수가 3배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 같은 직군 중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수가 고인이 제일 많았고 신규 직원 채용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환자 수를 오랜 기간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수의 업무까지 또 신입사원이 처리하게 된다면 정말 업무 과중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무사님, 이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더 충격적인 건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팀장님이 회식 중 고인의 손깍지를 끼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인은 일도 벅찬 상황에서 불편한 경험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죠. 처음엔 이러한 경위를 회사 측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재 절차 중에 회사 측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회사의 협조로 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업무용 휴대폰 등을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조사 결과 팀장에게 감봉 3개월과 부서 이동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도 산재 신청의 중요한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근거를 토대로 산재 승인이 난 걸까요? 실제로 산재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저희는 유족과 함께 참석했고, 제가 사측 인사 팀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왕 도와주시는 거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진술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고인의 죽음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산재 승인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해당 고인 상황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집니다. 즉, 고인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사망에 이른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착각하시는 게 고인의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본인의 기준에서 이 정도로 죽을 만한 이유가 되는가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인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가입니다. 그 고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실 저희가 산재 처리를 하다 보면 개인 병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살 사건에 있어서도 이런 개인 병력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고인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있었는데요.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기저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공단도 이러한 부분을 기저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했고 무탈하게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산재 승인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승인 소식을 전해드리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때가 고인의 사망 일주기 전날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열악한 근로 환경이 만든 업무상 재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가벼운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중한 업무와 괴로운 직장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 평균인의 입장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또 산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상담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에서는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적절하고 적확한 보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